토분이라고 해서 모두 통기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태리 토분이라고 해도 제조사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요. 원산지별로 특징을 아는 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논스톱 식물집사 아피스토TV의 아피스토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식물한테는 땅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화분입니다. 화분이 바로 식물이 크는 기반이자 시작인 거죠. 그래서 화분은 집에서 식물을 키우려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물론 요즘 식물 집사님들은 화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화분이 판매되고 있고요. 쓰임에 따라서 골라 쓸 수도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여러 화분 중에서 토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토분은 이제 식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필수죠. 예전엔 화분하면 도자기 화분을 떠올렸지만 열대 관엽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토분을 쓰시는 것 같아요. 토분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통기성. 토분은 흙 속의 공기가 잘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토분은 왜 다른 화분에 비해서 통기성이 좋을까요? 바로 흙으로 빚었기 때문입니다. 네, 한자로도 흙토, 동이분, 토분이고요. 영어로는 테라코타라고 하는데요. 라틴어하고 이탈리어가 어원입니다. 네, 테라는 흙, 코타는 굽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흙으로 구웠다고 해서 무조건 통기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토분이라고 다 같은 토분이 아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분 사려고 검색해보니까 이태리 토분이니 독일 토분이니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좋은 토분인가요? 우리가 토분을 구입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정보는 이태리 토분, 독일 토분, 국산 토분, 베트남 토분, 이렇게 원산지에 따라서 검색이 되죠. 근데 이태리 토분이라고 해도 제조사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요. 독일 토분도 국산 토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산지별로 특징을 아는 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토분 제작 방식을 알면 오히려 원산지와 상관없이 내가 키우는 식물과 환경에 맞게 토분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분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토분을 굽는 온도라고 하는데요. 토분은 굽는 온도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분의 성질이 다르면 그 토분에 심어야 되는 식물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토분에 담아야 하는 흙의 배합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토분을 굽는 온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도예공방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같은 흙에 좀 색깔 차이가 좀 보이긴 색깔이 다 하는데, 다르네요. 네, 이 근데 흙이 같은 흙이에요? 네, 같은 흙입니다. 같은 색을 발라놓은 건데 색도 그러니까, 같은 색이에요? 네, 850도에서 뗀 거고요. 네. 보통 초벌 온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초벌. 저화도라고 네, 저화도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네. 1150도에서 뗀 거예요. 1150.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1240도. 온도에 따라서 물성이 좀 변하는 거거든요. 소리 같은 경우에도 잘 들어보시면 네. 투박한 소리가 둔탁한 나고요. 소리? 오, 조금 맑죠? 맑네요. 야.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밀도의 차이예요. 이 소리의 차이로 악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죠. 가능할 수도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악기를 한번 판매해 보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은 흙인데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신기하죠? 지금 보시는 바로 이 토분입니다. 그러니까 토분을 굽는 소성 온도에 따라서 물성이 변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색깔의 토분은 이런 색이거나 이것보다 조금 진한 이런 색의 토분이죠. 즉 850도로 소성한 저화도거나 1150도에서 소성한 중화도 토분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온도에서 가장 많이 소성하는 이유는 바로 통기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조직의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색도 변하고 토분도 더 단단해지는 거죠. 1240도에서 구운 이 토분을 보통 고화도 토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예 물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색깔의 토분은 맨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네. 저런 색이 제가 알고 있는 토분이거든요. 네, 온도에 따라서 조직의 친밀도가 달라지고 색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 온도가 올라갈수록 좀 단단하겠네요. 네, 경도가 많이 단단해지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화분으로 많이 쓰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한 1100도 정도 되면 온기에서 많이 쓰는 온기. 거거든요. 네. 1200도가 되면은 네. 유약을 바르진 않았어도 네. 그릇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 그러면은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럼 고화도 같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약분하고 통기성 면에서는 똑같다고 봐도 되나요? 네, 물성 자체가 아예 바뀌어가지고 아. 이건 그러니까 도작인 거예요. 아, 네, 그럼 고화도 유약을 백- 바르지 않아도 네. 유약을 바른 것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화분 자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아. 아무래도 유약을 바르면 완전 유리 코팅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100%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한 97, 8% 정도의 물 차단 효과 뭐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고화도의 토분은 조직의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아예 성질이 변한다는 거죠. 고화도로 소성을 하면 그릇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고 물 흡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토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통기성이 좋지 않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약분과 비교했을 때 대략 95에서 98%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유약분처럼 완벽하게 막혔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화도 토분은 유약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통기성을 보인다면 토분이라고 해서 모두 통기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키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토분의 종류를 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식물을 큰 틀에서 보면 물을 좋아하는 식물 그리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로 나눌 수 있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화분 속에 물이 빨리 마르면 식집사가 엄청 바빠집니다. 고사리나 칼라데아가 대표적이겠죠. 반면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화분 속에 물이 빨리 말라야 좋죠. 선인장이나 다육이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이태리 토분이나 독일 토분의 경우도 대부분 저화도나 중화도로 소성을 한 것인데요. 디자인에 따라서 황토색이 아닌 브라운 계통 초코색 계열의 토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진하다고 해서 또 고화도 토분은 아니에요. 색깔이 진하면 고화도, 색깔이 옅으면 저화도라고 해서 색깔만 보면 구분이 되겠구나 했는데 무조건 진하다고 고화도가 아니라고요? 아, 정말 쉬운 게 없네요. 같은 저화도 토분이라고 해도 색깔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온도에서 구워진 화분들이 맨 왼쪽에 있는 토분이 네, 850도에서 구운 네. 저화도 토분이었죠.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토분들도 똑같은 850도의 850 온도에서 도에. 구운 건데 네, 네. 지금 색깔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철분에 따라서 이 색의 탁도가 조금 많이 아, 달라져요. 그래서 맨 밝기 오른쪽에 정도가. 있는 네. 게 철분이 거의 없는. 거의 화분. 없는. 네, 네. 그래서 다음, 좀 네. 색이 많이 밝죠. 많이 밝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조금 철분 함량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한 색감이 조금 느낌이 진하고 있어요. 어두운 느낌이 들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철분 함량이 높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화분의 색인 거죠. 같은 저화도 토분인데도 점토에 들어가는 철분 함량에 따라서 발색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철분뿐만 아니라 나트륨, 마그네슘, 규소 같은 광물질의 함량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밝은 색은 저화도, 어두운 색은 고화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분 함량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통기성의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발색에 변화만 주는 거죠. 또 토분에 색을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화장토에 염료를 섞어서 칠한 것이기 때문에 통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테라시실레타라는 기법으로 네. 만들어진 토분이고요. 테라시실레타라는 게 어떤 기법인가요? 테라시실레타라고 하는 거는 그 상감청자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검은색 흙을 긁어내고 그 안에 하얀색 흙을 메꿔갖고 학이나 꽃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데 그 흙이에요. 아, 그럼 색깔이 다른 흙을 하얀색인데 색조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토분에다가 색을 입히기 위해서 색을 만들어낸 흙으로 한 번 더 색을 낸 기법. 네, 그래서 저화도와 고화도를 구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토분을 눈으로 보고 두드려 보는 거예요. 약간 투박한 소리가 나면 저화도, 약간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나면 고화도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화도 토분의 경우 저화도 토분보다 통기성이 약하고 물마름이 더딘 대신에 내구성이 좋습니다. 밀도가 높아지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화도 토분에서 발생하는 백화 현상이 덜 일어납니다. 저화도 토분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토분에 곰팡이나 염류 등이 끼면서 얼룩이 생기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얼룩은 통기성을 방해하기도 해서 나중에는 화분을 교체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화도 토분처럼 단단하고 때도 덜 타면서 물마름이 좋은 건 없을까요? 점토의 통기성을 좋게 하는 물질을 배합해서 고화도로 소성하는 방법이 바로 그건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분이에요. 일단 색이 진하죠. 네, 그리고 두드려 보니까 맑은 소리가 납니다. 확실히 고화도 토분 맞아요. 근데 이 토분은 통기성이 좋아요. 왜냐? 바로 이 점토에 샤모트라는 굵은 입자의 가루를 섞어서 화분의 공극을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화도이면서 통기성이 좋은 화분이 되는 겁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저화도이면서 물마름을 더디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리 토분 중에서 화분의 두께가 두꺼운 것이 있어요. 이런 토분의 경우가 바로 통기성이 좋으면서 단단한 화분이 되는 거죠. 기능적으로는 고화도 샤모트 토분과 같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분들을 한번 들여다 볼 차례예요. 손가락으로 두들겨 보시고요. 내가 쓰는 화분이 저화도인지 고화도인지, 그리고 고화도인데 샤모트가 섞여 있는 통기성이 좋은 화분인지, 유약이 발라져 있는지 아니면 흙이 발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해봤더니 흙이 들어있어서 다 탁한 소리만 나요. 저화도는 약간 표면이 거친 느낌이 나고요. 고화도는 좀 더 매끄러운 느낌이 나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화도 화분에 샤모트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나면서 꺼끌꺼끌한 입자가 손끝에 만져집니다. 토분을 구입할 때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토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식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화분 중에서 토분을 구입하고 고르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피스토였습니다.